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현재 한국 증시,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황과 전망을 다룬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지금 코스피가 여러 정책 변수들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뭐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또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가능성. 네네.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집권하게 되면 예상되는 그 관세 정책 같은 것들. 이게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진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현재 코스피가 딱 마주한 주요 위험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뭐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뭐랄까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가 혹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장기적인 기회는 없을까 이것도 같이 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료 속에 문장 하나가 딱 눈에 띄던데요.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 충격. 이것이 코스피의 방패를 시험한다. 이 문구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방패를 시험한다라. 의미심장하네요. 과연 코스피가 이 시험대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코스피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정책 관련 불확실성, 이게 시장 전면에 확 부각된 모습이에요. 네. 법인세율 1% 비인상 가능성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카드까지 투자 심리에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등장했죠. 그렇습니다. 이 위험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볼까요? 먼저 법인세요. 네, 첫째로 그 법인세 1% 피 인상안, 만약 이게 실제로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그 정도 감소할 걸로 추정이 돼요. 1.5%요? 네,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에서는 이게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긴 뭐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둘째로는 이제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 네, 그 손해배송 청구 제한 관련된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노사 간의 분쟁이 좀 늘어나고 이게 또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어느 분야가 좀 영향이 클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파업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클 수 있는 건설, 운송, 제조업 분야, 여기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이죠. 그렇겠네요. 예측이 어려워지면 투자하기도 좀 꺼려지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하고 맞물린 관세 문제. 이것도 정말 신경 쓰이죠. 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경험을 생각해보면 예고 없이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무역협정 다시 하자고 압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들, 특히 자동차나 화학, 철강 같은 업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야, 이렇게 여러 정책 변수들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당분간 지수 흐름에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3080선 부근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3080선. 네. 근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스윙이나 중기적 관점에서는 3100선하고 2900선 이 사이에서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3100에서 2900 박스권이요? 그럼 그 지수대들이 뭔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지수대들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VPAR 기법이라는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데요. VPAR이요? 그 특정 가격대 거래량 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줘서 이걸로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기법이죠. 이 VPAR 분석으로 보면 현재 단기 수행 관점에서는 3080선, 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900선. 이게 핵심적인 지지선, 그러니까 이른바 맥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3080선이랑 2900선이 단순히 그냥 예전 저점이어서가 아니라 그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 힘겨루기가 가장 치열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래서 이 지지선들을 지켜내는지 아니면 이걸 깨고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다음 행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시나리오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약에 깨지면요? 만약에 이 지지선들을 하향 이탈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아, 안 좋은 시나리오네요. 반대로 이 선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다, 지켜낸다면 3100선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점진적인 우상향 박스권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3,080 그리고 중기적으로 2,900 이 두 숫자를 좀 기억해야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파동 형태로 분석하는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상승 5파, 하락 3파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 관점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이론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특정한 패턴, 그러니까 충격 파동하고 조정 파동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다고 보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조정 국면에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단기 4파 조정 구간에 있는 걸로 분석이 돼요. 아, 지금이 4파 조정 구간이다.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스윙 관점으로 중요한 3080선을 지지한다면 그 다음 상승 파동인 5파로 이어지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럼 3,080 지지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중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2900선, 이걸 끝까지 방어한다면 이건 아직 큰 상승 추세, 그러니까 3파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 2,900선이 지켜지면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3,300선 이상으로 나아가는 시나리오도 열려 있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해당 지지선들이 실제로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신호들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런 차트 움직임의 바탕이 되는 거 결국 기업들의 실제 가치나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 상황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펀더멘털이 중요하죠. 네, 자료에서는 그건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아무리 정책 리스크가 커도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시장 방어력도 강해질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이게 한 12.3배 수준입니다. 12.3배면 그냥 평균적인 수준 아닌가요? 네, 글로벌 증시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높거나 낮지 않은 그냥 중립적인 수준으로 평가가 돼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인데요. 아, PBR은 낮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PBR은 1.0배 수준으로 여전히 역사적 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즉, 기업들이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그렇죠. PBR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역시 2.1%로 금리 인상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력적인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기 이익 전망, 즉 PER은 그냥 그런데 자산가치 PBR 대비로는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고 배당이라는 안전판도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요. 네, 수급 동향은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3거래일 동안 약 1.5조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오, 외국인은 사고 있군요. 네, 이게 단기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의 매력에 주목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기관은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좀 더 복잡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나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 때문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아, 기관은 파는군요. 근데 또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럼 단기 수급이랑 장기 수급이 다르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생각이 다르다는 건 그만큼 현재 시장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이런 뜻이겠군요. 그렇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럼 투자자들 심리 상태는 좀 어떤가요? 혹시 관련 데이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온라인 커뮤니티 동향을 보면 이런 복잡한 심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주식 커뮤니티나 네이버 종목 토론방 이런 데서 법인세 인상이나 노란봉투법 관련 키워드 언급량이 이전 주 대비해서 45%나 급증했다고 해요. 와, 45%나요? 관심이 엄청나네요. 네,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해시태그 KOSPI 사용량이 일주일 전에 비해 32% 늘었고요.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겁다는 증거죠. 근데 이게 그냥 불안감만 반영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관심 증가가 단순히 불안감만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심리 지표 분석 결과를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지지선을 방어하고 반등할 것이다 와 같은 긍정적인 심리가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오, 긍정이 더 높아요. 네. 하지만 동시에 법인세 인상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다 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같은 부정적인 심리도 36%에 달해서 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48%대 36%. 팽팽하네요, 정말. 네. 나머지 16%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정말 공존하는 상황인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관 투자자들의 세부적인 매매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8월 한 달간 약 2.8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이게 특히 반도체하고 운행업종에 자금이 집중된 걸로 나타납니다. 아,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팔았어도 특정 업종을 샀다는 거군요. 반도체랑 은행. 네, 이건 기관들이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인공지능 AI 기반의 수급 분석 모델에서는 코스피가 3,100선을 회복하고 안착할 경우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 확산될 확률을 62%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AI는 3,100 넘으면 긍정적으로 보네요. 62% 확률로. 네, 반대편에서는 또 공매도 움직임도 활발해요. 8월 누적으로 약 1.2조 원 규모의 공매도가 집계됐는데 주로 실적 우려가 제기된 일부 반도체 종목하고 화학업장에 집중됐습니다. 아, 공매도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즉 매수와 매도 양측 모두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야말로 힘겨루기가 치열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복잡한 상황이네요. 긍정론, 비관론 팽팽하고 수급도 엇갈리고 기술적 지표도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고 네,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매매 전략 시나리오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마침 자료 후반부에 단기, 스윙,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각각 좀 다른 매수 전략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각자 판단하고 책임져야겠지만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는 제공하고 있네요. 오, 그거 좋네요. 좀 들어볼까요? 단기부터요. 네,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수가 다시 3,220선 위로 올라서서 안착하는 걸 확인한 후에 매수에 나서는 전략입니다. 3,220선 안착 확인 후 매수. 네, 기술적으로 트랩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단기 과매도나 과매수 함정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이게 해소되고 또 RSI 같은 보조 지표에서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올 때를 진입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트랩 해소랑 RSI 상승 반전 좀 확인해야 할 게 많네요. 그렇죠. 단계니까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거죠. 목표가는 3,250에서 3,280선 정도로 비교적 짧게 잡고 있고요. 트랩 지표는 좀 생소한데 그게 속임수 패턴 걸러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주가 급등 낚시에 추격 매수나 투매를 유도하는 그런 속임수 패턴을 좀 걸러내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고요. RSI는 잘 아시겠지만 상대 강도 지수, 과매수, 과매도 보는 거고요.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단기적인 진입 시점의 신뢰도를 좀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스윙, 그러니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보는 관점은요? 스윙 관점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권장합니다. 앞서 핵심 지지선으로 강조했던 3,080선 있죠? 네, 3080선. 거기서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지가 확인된 후에도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가라앉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다시 좀 개선되는 시점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 3080 지지 확인하고 변동성 줄고 수급 개선되고 조건이 좀 더 까다롭네요. 네, 스윙이니까요.
목표가는 3,150에서 3,180선 사이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건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랑 자금 흐름까지 같이 보면서 들어가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적 지지선이라는 가격 요소랑 실제 자금 유입이라는 펀더멘털 요소를 함께 확인하고 진입하려는 전략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장기, 한 6개월 이상 보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장기 투자자라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2,900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역시 2,900선이군요. 네. 만약 시장이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2,900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2,900선 지지가 확인되면 매수 기회다. 네. 그때의 기술적 조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TRAP 지표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또 MACD 같은 추세 추종 지표가 상승 전환되는 신호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ACD 상승 전환까지? 네, MACD는 이동평균선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주가 추세 변화를 포착하려는 지표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3,300선 이상까지도 열어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야, 정리가 되네요. 단기, 스윙, 중장기별로 전략이 다 다르군요. 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 때문에 시장 충격과 변동성 확대가 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2,900선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이 버텨준다면 코스피의 내재 가치에 기반한 방어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다시금 우상향하는 구조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게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파도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지지력이랑 가치 평가에 주목해라.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그런 셈이죠. 오늘 저희는 코스피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 리스크들과 이에 대한 시장 분석 자료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 노란봉투법 시행 우려, 미국의 잠재적 관세 압박,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네요. 네, 부담 요인이 많죠. 하지만 동시에 PBR 같은 지표로 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2,900선 같은 중요한 지지선을 방어한다면 또 추세 전환의 기회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시기에는요. 단기적인 뉴스나 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료에서 제시된 그 2,900선 같은 핵심 지지 구간의 움직임, 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변화 추이, 그리고 PER, PBR, 배당 수익률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냉철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네, 냉철한 판단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리스크 관리겠죠.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기간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 이게 현명한 투자의 기본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오늘 분석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코스피를 흔드는 이러한 정책 변화와 시장의 출렁임 속에서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떤 방패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혹은 이러한 변화와 변동성 속에서 오히려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서 현재 시장 상황에 비추어 당신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